진우님. 소리 다 들어갑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항상 그랬듯이 이 사실은 코너를 취재하고 진행까지 하고 있는 이 박세웅 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김혜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김상곤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한 어떤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과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박세웅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의혹은요. 특혜 채용, 그러니까 측근 특혜 채용, 그 다음에 이 채용과 관련돼서 국회에서 증언한 게 있는데 이게 만약 위증죄까지 되는지 이 논란이 있는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네. 김상곤 후보자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채용했다는 거예요? 2009년에 네. 4월달에 선거를 했고요. 교육감에 당선된 게 5월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보통 그러잖아요. 그 당선이 되면 네. 선출직 공무원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이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캠프 출신을 데려가죠. 채용을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같이 일을 했었고, 네. 그때 선거 때 이제 김상곤 전 교육감의 이제 교육 정책을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뭐 김상곤 지금 후보자와 예. 굉장히 이제 뜻을 같이 아는 뭐 이런 그쵸. 그런 사람이겠네요. 예, 동료가 그때가 그러니까 2009년에 채용을 했으니까 네. 그 전에 이제 2005년에 교수 노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같이 일을 했었고, 네. 그 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같이 일했던 사이래요. 네. 아니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예. 뭐 시장이 되면은 뭐 정무부시장이라고는 아예 직책까지 딱 해가지고 네. 본인의 측근, 그러니까 자신과 뜻을 같이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 채용을 합니다. 근데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측근 특혜 채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건 거예요? 당연한 거죠. 본인이 네. 이제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뽑아줬으니까 민성교육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책을 잘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좋은 건데 문제는 저 규정에 맞게 했느냐. 왜냐면 당시에 5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았거든요. 네.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 기준. 7가지인가 있었어요. 5급 계약직이면 5급이면 보통 행시패스해야지 5급이지 않습니까? 그럼 꽤 뭐 높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좀 달라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니까 네, 어쨌든. 계약직이니까. 네, 1년 정도 하고 이제 뭐 나중에 1년 뒤에 4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때 대통령령으로 조건이 7가지가 있거든요. 7가지 조건에 합당한 네. 사람이 이제 자격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7가지 기준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렇죠. 조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의 재량으로. 왜냐하면 7가지 기준에 안 들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케이스였던 거예요. 뽑으려고 했더니 이게 7가지 자격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든 7가지가 거예요. 모두 다 부합돼야 되는 게 아니라 7가지 중에 하나만 부합되면 하나만 되면 되죠.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뭐 거기 석박사 학위라든가 아니면 뭐 관련 경력이 몇 년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네네네. 그런 조건이 7개가 쭉 있는 거예요. 근데 뽑으라고 봤는데 이거 없으니까 7개 중에 그럼 하나도 해당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만들었죠. 그래서 규정을 만든 겁니다. 새로. 그래요? 예,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네. 요러요러한 뭐 대학 강의 10년 이상 그리고 채용 당시 대학의 부교수 이상 뭐 요런 거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부교수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맞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뽑은 겁니다. 그래요? 예, 1대1로 경쟁률. 잠깐만요. 그러면 경쟁률 1대1이었어요? 이게 공개 채용이었어요. 공개 채용. 공개 채용인데도 1대1. 공개 채용이었는데 그때 네. 원서 접수 날짜가요. 네. 19 잠깐만요. 네. 사흘이었어요. 주말 사흘. 빼고. 예. 사흘 동안 이제 원서 접수를 받았는데 물론 뭐 홈페이지에 뭐 공지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근데 죄송합니다. 예. 네. 네,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뭐 혼자 이제 지원을 해서 네. 혼자 면접을 보고 혼자 최종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본인의 측근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네.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 조건이 안 돼서 조건이 해당되는 조건이 없어 채용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조건 하나 만들었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일단은 공고했던 시간도 휴일 제외하고 3일이었고 그래서 결계적으로 지원자가 그분 한 분이었다 이런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규정 바꾸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불법 아니에요? 이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눈높이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다 뽑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뭐 감사해서 걸린다거나 이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뽑으라고 해도 덜컥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규정 위반은 아닌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네. 만드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대통령령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게 그 관직을 하나 만든 거죠. 위인설관.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지금 절차에 맞게 규정을 바꿔서 뽑은 거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 이러는데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로 봐서는 특혜죠.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규정을 만들고 혼자 지원해서 혼자 합격했다. 그러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한 거죠. 그냥 당사자 얘기 잠깐 전해드리면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채용됐던 부교수랑 통화를 했어요. 네. 저희가 보도하기 전에도 이거를 종편에서 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특혜라고 하는데 뭐 생각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받던 월급에 비해서 3분의 2밖에 안 됐다. 그래서 저 훨씬 좀 특혜가 아니라 특손이라고 해달라. 특별히 손해봤다. 예, 그렇게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받아들이질 못하시는 표정.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뭐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보면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좀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 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눈높이 차이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그런데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게 그러면 만약에 김 전 교육감, 지금 김 후보자가 네. 예를 들면 그 A라는 분이 부교수라고 치면 밑에다가 이 사람 뽑으세요라고 이렇게 딱 찍었는지.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되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냥 뭐 이렇게 딱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요거에 관련해서 좀 확인된 네.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2009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네. 당연히 잡음이 새 나갔겠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채용 관련자가 많으니까 야 이게 네. 말이 되느냐 이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감사를 받고 그렇죠. 근데 당연히 뭐 규정은 만들었으니까 이상 없다 이상 이렇게 없다.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근데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가만두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지금 대구시장으로 가 있는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이었는데 권영진 의원이 네. 이거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합니다.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그 김상곤 교육감이 이거를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인사 담당자한테 이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채용을 지시했느냐 그랬는데 부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박준우 기자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못 들을걸요? 네,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발전이 안 돼가지고요. 욕심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술은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네. 그게 김상곤 교육감이 그때요 지시한 적 없다 이랬어요. 근데 그냥 네. 지나가듯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 번 추궁을 했는데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육감 얘기는 뭐냐면 네. 자기는 측근 한 명을 콕 찍어서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고 정책 담당자를 계약직으로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포괄적인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자리가 이러한 자리 누군가 필요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게 참 뭐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좀 격할지는 모르겠으면 약간 말의 네. 장난 이런 느낌이 네. 약간 들기도 하고 뭐 이거는 뭐 이제 뭐 듣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할 수밖에 없는 판단에 맡겨야 되는 그런 것 같긴 해요. 뭐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비서실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려 그랬어요. 네, 그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뭐랍니까? 그 당시 비서실장 했던 분이 아직도 이제 저 공무원이십니다. 이제 도교육청을 나가서 다른 기관에 이제 공직자로 계시던데 물어봤습니다. 7년 전에 당신이 그 저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는 김상곤 교육감이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한 걸 이제 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그때 측근의 이름을 얘기를 한 적이 있냐? 그리고 좋은 질문하셨네요. 네. 측근의 이름을 한 명만 얘기한 게 맞냐? 네.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 순으로 채용되는 쭉 과정을 보면 갑자기 이 한 명이 등장하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가 추천을 했길래? 응? 교육감이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비서실장이 알아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곤 교육감의 얘기가 그때 그거였고.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살짝 정리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김 전 후보자는 그냥 정책 보좌관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비서실장한테 네,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럼 비서실장이 알아서 네. 규정을 고치고 알아서 김 후보자와 같이 뜻을 함께했던 사람을 혼자 이렇게 딱 채용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김 후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당시에 그 핵심에 있는 그러면 비서실장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옆에 CG에 나오는데 어제 네. 통화는 이제 이 방송이 어제여서 그제 네. 통화한 겁니다. 그제 통화죠. 14일 날 통화한 건데 네. 전부 다 그렇다, 맞다.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채용을 알아봐 달라는 얘기가 맞냐? 네. 뭐 거기도 뭐 그렇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서 저도 사실 통화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왜 이러시지?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게 사실 상식적이잖아요. 얘기를 해줬겠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렇겠죠. 이제 채용이 됐을 가능성이 큰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거를 네. 당시 2010년에는 국정감사 전이니까 서로 이거를 어느 정도 진술을 맞춰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근데 지금 뭐 오래돼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이제 한참 잊고 있다가 갑자기 취재 기자가 전화해서 훅 물어보니까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 대답을 한 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위증 논란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아까 우리 위증 논란에 관련해서 그렇죠. 설명을 네. 좀 같이 부탁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 얘기랑 비서실장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른데 이제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 고민스러운 다르다는 게 거고. 이거죠. 그러니까 김 전 교육감은 나는 누가 한 명을 콕 찍어서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게 국회에서 증언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핵심에 있던 비서실장은 아니 그 교육감이 누구를 콕 찍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구 말이 맞느냐? 그러면 그냥 하나의 그냥 참고 삼을 만한 판단 기준으로 양쪽에다 그걸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그 당시에 채용됐던 당시 부교수한테 이거 두 사람이잖아요. 니네 서로 언제부터 처음 알게 됐냐? 왜냐면 만약에 비서실장이 교육감 모르게 알아서 뽑은 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잘 알던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본인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비서실장 본인이 잘 알던 사람이었을 텐데 물어보니까 교육감 선거를 전후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선거가 2009년 뭐 4월에 있었거든요. 4월에 있었고 저 4월 9일일 거예요. 4월 9일에 당선되고 5월에 취임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6월 말에 뽑았거든요. 네. 그러면 5월 정도에서 이제 알았다는 게 두 사람의 공통된 진술인데 네. 그러면 비서실장이 김상곤 교육감도 모르게 같이 일할 사람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저 한 5월쯤에 처음 알게 된 사람을 한 달 만에 6월에 몰래 채용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땐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0년도에 그러면 그 당시 교육감이 위증한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혜수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거 추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추론해 봤을 때 위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게 위증이라면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증은 저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 보면 이게 저 국회에서 이거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제가 네네. 지금 기억하기로는 국회에서 고발을 해야 맞습니다. 수사할 수 있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작년 말에 청문회에서 국토특위 했을 때도 청문회에서 마지막에 청문회 끝나고 얘는 이거 위증한 것 같다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것도 아마 그럴 거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한 범죄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제 거짓말한 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네. 법에 보면 10년, 1년 이상 뭐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고 그리고 그 해당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이걸 형사소송법의 그 규정을 따져보면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네요. 네, 2007년에 이 얘기를 아니 2007년이 아니죠. 10년. 예, 2010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뭐 국회에서
뭐 야당 의원들이 문제 삼아가지고 고발을 할 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아직도 문제 삼을 만한 일이다. 음. 현재 현행법상으로도. 네. 네, 김상곤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돼서 이 측근의 특혜 채용과 그다음에 특혜 채용에 따른 국회 위증 문제까지 박세웅 기자와 함께 저희가 확인해 본 사실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 좀 해드렸습니다. 이런 관련 의혹들은 정말 계속해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쟁점이 꼭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또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아 이게 오전에 또 뭐 하나 꽂혀가지고 네. 취재 중인데 네.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저희 사실은 코너는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열심히 취재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fact@sbs.kr 맞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fact@sbs.kr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거 정말 사실 맞아요? 이거 진짜 맞아요? 이런 것들 과감 없이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박세웅 기자가 접수해서 열심히 알아봐서 8시 뉴스를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유튜브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왜 이렇게 저만 혼자 떠드나 싶으실 텐데 박세웅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뭐 인사하세요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제가 또 그냥 혼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